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 김은주라고 합니다. 며칠 전 남편 박동준 씨와 크게 다투고는 럴이라도 시킬 겸 무작정 강원도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23살 첫사랑, 이재환 씨를 말이죠. 그를 다시 만난 순간, 제 심장은 30년 전 그 여름날처럼 다시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3세 이재환 씨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축제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는 제 세상의 모든 빛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미소까지. 저는 한눈에 그에게 빠져버렸죠. 재환 씨도 저에게 호감을 보였고,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거닐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손을 맞잡고 밤늦도록 거리를 헤매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죠.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던 그때, 저는 재환 씨와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환 씨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란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와의 만남을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재환 씨가 가진 것 하나 없이 저에게 기대려는 사람이라고 매도하셨죠. 부모님의 반대는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저는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재환 씨를 만나는 걸 아는 순간부터 제 발목을 묶어두다시피 했습니다. 전화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외출도 감시당했죠. 재환 씨도 저를 지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밤새 기다리기도 하고 부모님께 찾아가 무릎 꿇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비난과 모욕뿐이었죠. 결국 재환 씨는 제 손을 잡고 도피를 제안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떠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란 저에게 부모님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재환 씨의 앞길을 막는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가진 것 없는 그에게 저마저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저는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자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때의 이별은 그렇게 제 청춘의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후 저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동준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업에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저를 배려해 주려고 늘 노력했죠. 저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재환 씨에 대한 미련과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의 모습에 저는 혼자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슬퍼할 때마다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저는 그에게 의지하며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그리고 그때의 뜨거웠던 감정을. 남편과의 부부싸움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남편은 부쩍 예민해져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저는 폭발했고, 남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죠. 저도 모르게 지쳐버린 마음에 저는 충동적으로 강원도행 차표를 끊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강릉의 작은 해변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지만 저는 답답하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면 늘 바다를 찾았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저를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옆 벤치에 낯선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인연이겠거니 했는데 그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그의 목소리는 30년 전과 변함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얼굴이었지만 선한 눈매와 따뜻한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환 씨?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환 씨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널 다시 만날 줄이야.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서로의 지난 세월을 물었습니다. 그는 저와 헤어진 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고 결혼도 했지만 몇 년 전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자녀도 없이 혼자 남았다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를 놓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지금과는 달랐을까 하는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인근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잊고 지냈던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의 추억,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리고 이별의 아픔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30년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해 있었고 저 또한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재환 씨는 제가 묵고 있는 숙소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숙소 로비 소파에 앉아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난 한 번도 널 잊은 적 없어. 늘 내 생각뿐이었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잊으려 노력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오랜 세월 쌓인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는 설렘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강릉 곳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풋풋함 대신 깊이가 있었고 열정 대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걷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재환 씨는 저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불편해할까봐 늘 먼저 살폈죠. 제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저에게 무관심했고 저희 부부의 대화는 일상적인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환 씨는 저의 작은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저의 감정을 함께 나눠주었습니다. 은주야, 너는 여전히 아름다워.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행복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미 가정을 가진 사람이고 박동준 씨와 자식들을 둔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재환 씨와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제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여자 김은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재환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야, 아직도 날 사랑하니? 그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냐고요? 제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지내려 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나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재환 씨는 제 침묵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갔지?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내가 좋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그의 진심에 저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 모든 불안과 고민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다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30년 전 헤어졌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우리는 이별을 예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연인이 아니었고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어른들이었으니까요. 강원도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결국 서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재환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시간 헤어졌던 연인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잊고 지냈던 설렘과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뜨거운 숨결과 맞닿은 살결은 제 몸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30년의 기다림과 아픔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듯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반지가 빛났습니다. 저는 유부녀였고 제게는 남편과 가정이 있었습니다. 재환 씨의 품을 벗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한 걸까요? 이 금지된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요? 재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진심을 알기에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의 뜨거웠던 순간을 뒤로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강원도를 떠나는 날, 재환 씨는 기차역까지 저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헤어짐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그를 떠나보내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재환 씨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열어보니 예쁜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그리고 만약 내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나는 늘 내 곁에 있을게.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재환 씨의 모습에서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텅 빈 마음으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돌아오자마자 미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일은 제 일상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도 저는 예전처럼 그에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재환 씨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저에게 이런 감정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재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무사히 잘 도착했는지
묻는 짧은 안부 문자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일상적인 안부와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미묘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둘러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재환 씨를 만난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저는 그런 그에게서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그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사랑과 현실의 벽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는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은주야, 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거야. 하지만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나와 함께하고 싶다면 난 모든 것을 버리고 너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의 단호한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제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재환 씨를 만나지 않는 것이 그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재환 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의 문자와 전화가 올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제 가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저의 이기심 때문에 남편 박동준 씨와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재환 씨의 연락을 피하자 결국 그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가분함과 동시에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잃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저는 그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재환 씨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와의 뜨거웠던 하룻밤은 꿈처럼 아련했지만 그 감정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요즘 무슨 일 있어? 너 요새 통잠도 못 자는 것 같고 얼굴도 안 좋아 보여. 남편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비밀을 그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아니, 그는 분명 저에게 실망하고 저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더욱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시나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지만 동시에 재환 씨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야 할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문득 재환 씨가 제게 주었던 스카프가 생각났습니다.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스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과 은은한 향기에서 그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늘 제 곁에 있어 주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저에게 실망하고 화를 낼지라도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박동준 씨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원도에서 재환 씨를 만난 이야기부터 그와 다시 사랑에 빠진 이야기, 그리고 뜨거웠던 하룻밤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저는 그의 눈빛에서 실망감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하지만 이건 나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나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너도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는 저에게 잠시 떨어져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잠시 동안의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하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재환 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재환 씨는 저에게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저를 위로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질문에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환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도 저를 짓눌렀습니다. 과연 제가 이 황혼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자격이 있을까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랑과 책임, 행복과 죄책감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황혼의 금지된 사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